될까요? 예, 안녕하십니까. 정의당 충남도당 6기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웅이라고 합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LG 화학이라는 그 대상군에 있는 화학 공장을 2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. 그 정의당이 실제로 그 당의 역할을 좀 잘 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 중심성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더 중심에 서겠다라고 좀 결의하고 도당위원장을 좀 나서서 9개월째 좀 도당위원장을 좀 맡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민주노총 동지들한테 실제로 좀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진보정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노총 동지들한테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더욱 실제로 좀 정의당이 노동자 중심성을 좀 잘 하겠다는 노동자 당원을 좀 정말로 확대해서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.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민주노총과 함께 더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과 함께 정의당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정의당은 아시는 대로 그 노동의 꿈, 노동의 희망, 시민의 꿈이라는 모토를 걸고 만들어진 지 그 진보정당 중에 제일 오래된 10년이 넘은 정의당입니다. 그 아시는 대로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했던 우리나라 그 진보정당 역사에서 그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에 그 진보정의당에서 정의당으로 바꾼 게 지금 그 원내에 6석을 갖고 있는 진보정당 중에 유일하게 원내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실제로 그 정의당이 그 자기 모습을 좀 잘 갖추기 위해서 그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노동, 그 다음에 노동자, 농민, 그 다음에 빈민, 그 민중들한테 정말로 좀 다가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. 그 민주노총의 중심성이 조금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정의당 안에는 많은 노동자 당원들이 있습니다. 그 노동자 당원들이 자기 그 사업장에서 민주노총을 지켜내고 민주노총을 좀 잘 지키는 역할과 함께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 세력화를 좀 하는데 정의당이 역할을 좀 하는데 그 여러분들의 좀 많은 관심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부족하지만 정의당이 민주노총의 그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충남에서 그 정의당 충남도당이 그런 몫을 좀 하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를 빼고는 대부분이 어떤 형태든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직장 생활 그다음에 직장 안에 혹시 노동조합이 있다라면 노조 활동을 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안에 민주노총, 한국노총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들은 또 밖으로 나오면은 말씀하신 일반 시민 국민이거든요. 일반 삶 속에서 정치가 그 노동자의 삶도 중요한데 국민으로서의 삶을 좀 지켜주는 것들.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그 세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의 권리를 좀 지켜내는 문제, 그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좀 지켜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그 권리를 좀 잘 지켜주고 그들이 정말로 잘 대접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정치의 주체인 것 같고, 그 정의당, 충남도당을 포함한 정의당 또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동의 중심성이 일정 정도 완화되긴 했지만 노동자 또한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을 좀 잘 만들어주고 그들의 정말 꿈을 좀 만들어주고 그들이 노력한 그 우리가 말하는 노동의 대가를 회사한테 요구를 하듯이 국민들이 국가에게 국민의 도리나 국민의 요구를 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들. 그래서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고 참여자로 만드는데 정의당이 좀 그 몫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, 다른 당보다는 그래도 좀 그 일반 시민들의 이러저런 어려움이나 국민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 좀 풀어내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그 어쨌든 당세가 좀 약하다 보니 그 핵심적인 논조나 핵심적인 기조에 있어서 그 알고 있는 이제 기득권만큼의 그 힘을 좀 작용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들 안에서 기득권 세력 안에서 정말로 소수의 기득권자에 반해서 정말로 다수의 힘없는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96년도에 뭐 개인적으로 뭐 95년도에 회사를 들어가서 처음 노조를 좀 만드는 과정, 노조가 있었는데 한국노총이었던 노조를 좀 민주노총 바꾸는 과정에서 어쨌든 역할을 좀 했었고요. 그래서 96년도부터 그 노조 집행부 활동을 좀 시작을 좀 해서 한
27년, 8년 뭐 이렇게 좀 27년 정도 좀 노조 활동을 좀 하고 있고, 그 민주노총이 처음 그 만들어지면서 사회대개혁과 정치개혁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별노조 건설, 그 큰 축이 어쨌든 사회대개혁이 실제로 좀 정치 세력화라는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하긴 좀 뭐해서 사회대개혁을 이루고, 그 다음에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게 민주노총의 가장 큰 핵심 기둥이었고, 그에 맞춰서 국민승리 20일 96년도에 만들어질 때 창당 발기인으로 좀 시작을 좀 해서 정치를 좀, 정치 아닌 정치를 좀 시작하게 됐었고요. 그때는 어쨌든 조합 간부라서 민주노총에서 좀 가입을 좀 해야겠다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좀 했던 게 사실이고, 그 이후에 어쨌든 민주노동당, 그 다음에 그 통합진보당, 진보정의당, 정의당까지 해서, 민주노동까지 하면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이 2003년도에 창당을 해서 2004년도에 처음 국회에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진보정당 운동을 계속 그 조합 활동을 하면서 계속 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고요. 그 특별하게 정치에 더 관심을 좀 갖게 됐던 것들이 2004년도에 그 제가 노조위원장이 좀 어린 나이에 좀 당선이 됐었는데, 그때 회사가 그 현대라는 대그룹이 좀 부도나면서 매각되는 과정이 할 때 그 위원장을 좀 했었는데, 그 정말 노동조합이 열심히 싸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, 그다음에 정부가 하다 보니까 뭐 그룹 자본하고 정부하고 짜고 덤비니까 아무리 노조가 잘 싸워도 안 되겠더라. 그래서 정말 그때 더 절실하게 정치적인 힘을 좀 노동조합이, 아니면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, 더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됐었고요. 그래서 2005년도에 노조위원장 임기 마치고 회사가 3개로 분할 매각되고 나서 임기 마치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그 서산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. 2006년도부터. 그렇게 시작해서 아시는 대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7번 정도의 선거를 서산 지역에서 뭐 시의원 선거 4번, 시장 선거 1번, 그 다음에 시장 보궐선거 1번,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 7번 정도의 선거를 좀 나와서 노동자들한테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왜 중요한지, 노동조합이 정말로,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그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나 주장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새삼 좀 느끼고, 여태까지 좀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요. 민생이 진보다라고,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실제로 이걸 푸는 게 진보의 과제이다. 그 안에 있는 계급의 문제, 그 다음에 계층의 문제, 그 다음에 어쨌든 지역의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이라는, 그 다음에 뭐 비정규직이라는, 그 다음에 나이가 많다, 적다, 이런 문제를 푸는 것들이, 민생의 문제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것이 실제로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고, 그 정의당이 더 낮은 사람들한테 다가서야겠다. 그동안은 그 잠깐의 기간 동안 그 대중화라는,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좀 끌어안는다고 하면서 펼쳤던 모습들이 실제로는 이도저도 아닌, 실제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말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쨌든 또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보다 조금 덜 좀 힘든, 쉽게 말하면 좀 편한 정당으로 진보정당이 처음 갔던 초심을 좀, 중심을 좀 단단히 좀 해내는 것들. 그래서 정말로 좀 전통적으로 지지층이었던, 진보정당의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을 좀 먼저 모아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. 그래서 그런 기초가 좀 더 서야 더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화라든가 일반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여태까지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. 저희들이 그 뭐 되고 나서도 그 일부에서도 뭐 노동과 관련된 도당이 어쨌든 왜 자꾸 그런 일만 하냐고 얘기를 좀, 일부 그 당원들도 좀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,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, 실제로는 우리가 이 토대를 좀 더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은 확장되거나, 그 다음에 당을 받쳐줄 수 있는 기본 세력들이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기초를 좀 세워내는 작업들을 좀 올해까지 좀 계속 좀 할 거고요. 내년은 어쨌든 좀 선거라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좀 대중적인,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정의당을 좀 더 부드럽게 더 알릴 수 있는 방법들로 좀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, 그 다음에 노동자 여러분, 그 정의당이 그
노동의 희망이라는 모토를 갖고 출발을 좀 했습니다. 그동안 그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노동자들의 권리와 그다음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. 그 정의당이 그 정말로 차별철폐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자기 나이나 성별 그다음에 성적 지향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차별을 받는 것은 정말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. 2008년도에 노회찬 의원께서도 그 처음으로 차별철폐법을 좀 발의했었고 작년에 그 장혜영 의원이 그 차별철폐와 관련된 그 대표 발의도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. 6월달 안에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차별철폐법을 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는 노력들을 좀 정의당이 앞장서서 할 겁니다. 이 차별철폐와 관련돼서는 정규직,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큰 사회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 비정규직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정의당이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과정에서 정의당에게 좀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. 이왕이면 민주노총이 처음 생길 때 가졌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사회 대개혁이었습니다. 사회 대개혁은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사회 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 좀 합니다. 정의당이 부족하고 좀 약해 보이겠지만 여러분께서 노동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면 함께 한다라면 정의당이 정말로 노동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